정신 좀 차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제발 대들지 마. 꼭지 돌 것 같으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죠.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죠. 그는 아내를 냉동창고에 가둔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숨은 하얗게 얼어붙었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차가운 금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죠. 불룩한 배를 감싼 얇은 가디건은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화면에는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표시가 떴죠. 여자는 냉동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감싸며 떨었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1년 전 서윤의 결혼식에서 시작됐습니다. 28배 서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만난 남자는 재훈이었죠. 32의 재훈은 검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춘 남자였죠. 키의 외모는 물론이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서윤 씨, 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질서와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훈은 첫 만남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서윤은 그게 좋았죠.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재훈의 어머니 명숙은 예비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줬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서윤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명숙은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댁은 단출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과 시아버지, 그리고 재훈. 3대가 함께 사는 큰 한옥이었죠. 재훈은 결혼 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처음엔 같이 사는 게 어떨까? 나중에 따로 나가도 되고.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어른들이 워낙 친절했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럴게요.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고. 재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서윤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죠. 서윤아, 이건 우리 집에서 대대로 쓰던 이불이야. 너 쓰렴. 어머니, 제가 쓰기엔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 우리 며느리니까. 명숙은 웃으며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며느리, 밥은 먹었나? 네, 아버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 편하게 지내. 시아버지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이 집 괜찮네. 생각보다 편하고. 재훈도 신혼 초엔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서윤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죠. 오늘 힘들진 않았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진 않았고? 응, 괜찮았어.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며느리 복이 없으셨거든. 내가 와서 좋아하셔. 재훈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이 고마웠죠. 한편 서윤의 친정은 조용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정우는 말수가 적었죠. 평생 법조계에서 일했지만 가족일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한다. 그래.
잘 생각했니? 응. 그럼 됐다. 서정호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도 비슷했죠. 서윤아, 시댁은 괜찮니? 응, 엄마. 좋은 분들이야.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런 부모님이 때론 답답했지만 그게 집안 분위기라고 생각했죠.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조용하고 말이 없어. 그렇게 신혼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시댁 어른들을 잘 모셨고 재우는 아내에게 만족했죠. 명숙도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참 착하네. 말도 없고 순하고. 어머니 과찬이세요.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이래? 우리 재훈이가 복 받은 거야. 명숙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좋은 시댁을 만났어. 재훈이도 좋은 남편이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균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윤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였죠.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윤은 방에서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엄마, 나 괜찮아. 시댁분들이 잘해주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힘든 건 없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은.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엔 시댁이랑 같이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 뭐 하나 할 때마다 눈치 보이고. 그럴 수 있지. 처음엔 다들 그래. 응. 그리고 재훈이가 어머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있어. 서윤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말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항상 어머님 의견이 먼저거든. 그건 좀 그렇네. 남편한테 한번 말해봐. 응. 근데 괜히 말했다가 더 이상해질까봐 걱정돼. 서윤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대화는 10여 분 정도 이어졌죠. 서윤은 그저 엄마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온 서윤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명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응, 통화 길었네? 명숙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서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서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재훈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훈이 입을 열었죠. 오늘 친정어머니랑 통화했지? 응.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 했어?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죠. 그냥 안부 물어보시길래 괜찮다고 했어. 그게 다야? 재훈은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들었나?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 내 통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다고. 재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댁이 부담스럽다고? 내가 어머니 말만 듣는다고?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아, 그건. 서윤아. 재훈이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야. 가정의 기강이라는 게 있어. 나는 그냥 엄마한테 친정의 집안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알아?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재훈은 계속 말을 이었죠. 너 지금 태도가 흐트러진 거야. 결혼하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래? 재훈아, 나는
이건 고쳐야 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엔 더 심해져. 재우는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친정에 우리 집 이야기 하지 마. 특히 나나 어머니에 대해선 절대. 하지만은 없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재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명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아, 밥 차리는 거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서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숙은 서윤을 힐끗 보며 말했죠. 며느리가 친정의 시댁 흉보는 건 아니지. 어머니,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명숙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입조심은 기본이야. 명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한테 마음을 털어놓은 것뿐인데. 그날 이후 재우는 서윤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서윤아, 오늘 설거지는 제대로 했어? 응, 했어. 그래. 어제 그릇에 물때가 남아있던데. 재우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뭘 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식이었죠. 빨래 개는 것 좀 봐. 이렇게 대충 개면 어떡해. 미안해, 다시 할게. 다음부턴 제대로 해. 재훈의 말투는 점점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훈은 서윤에게 말했죠. 서윤아, 우리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어머니가 너를 가르치시는 거야. 가르친다고? 서윤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응, 너도 알다시피 넌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시켜 주시는 거지. 재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을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고 있었죠. 교육이라는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훈아, 나는 교육받을 사람이 아니야.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뭐? 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린 부부잖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존중? 지금 내가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 그 질서를 어기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재훈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법은 내가 다루는 영역이야. 그의 표정에서 그런 생각이 읽혔죠. 서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 앞에서 자신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윤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엄마한테 하소연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친정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죠. 재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정에 우리 집 이야기 하지 마. 서윤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죠. 명숙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아, 이 반찬 좀 봐. 간이 안 맞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넌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니? 명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기를 이렇게 남기면 어떡해. 다시 해. 네, 어머니. 너희 친정에선 이렇게 가르쳤어? 명숙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죠.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명숙은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머니, 우리 재훈이가 고생이네. 이런 며느리 만나서. 명숙은 시어머니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서윤을 비교했죠. 아니,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 옆집 며느리는 얼마나 잘하는데.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며칠 후 명숙은 더 노골적으로 친정을 깎아내렸습니다. 너희 친정은 집안이 별로더라. 예의도 없고.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조용히 해. 내가 보니까 그래. 명숙은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도 그런 집에서 자라서 이 모양이지. 제대로 배운 게 없어. 서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재훈아, 내 마누라 좀 봐. 명숙이 큰 소리로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이 거실로 나왔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명숙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은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서윤아, 방으로 들어가. 재훈아, 나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재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서윤은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재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앉아. 재훈은 소파에 앉으며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오늘은 정말 조용히 해. 내가 말할게. 재훈이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몇 번째야? 대든 게 아니야.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그만해. 변명 듣기 싫어. 재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태도가 심각해.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야. 재훈아, 나는. 이건 내 버릇 문제고 교육 부족 문제야. 재훈은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나는 내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말하는 거야. 재훈은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걸 못하면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재훈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서윤은 애원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한다. 넌 따르기만 하면 돼.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법과 원칙의 문제지.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죠. 변호인도 중재자도 아닌 판사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니한테 절대 말대꾸하지 마. 알았어? 대답해. 알았어. 서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방을 나갔죠. 서윤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날 이후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뭐라고 해도 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죠. 하지만 명숙의 트집은 더 심해졌습니다. 빨래 좀 봐. 이게 뭐야?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먼지가 그대로네. 밥은 맨날 이 모양이고. 서윤은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항변할 힘도 없었죠. 재훈은 그런 서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원래 이렇게 했어야지. 괜히 딴소리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재훈은 마치 개를 훈련시키듯 서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몰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윤아? 무슨 일이야? 나 너무 힘들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해? 응. 어머니가 계속 트집을 잡으셔.
그리고 재훈이도 뭔데? 재훈이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내가 잘못됐대. 서윤은 울먹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딸, 괜찮아? 엄마, 나 어떡하지? 힘들면 집에 와. 엄마가 가서 이야기할게. 안 돼. 재훈이가 더 화낼 거야. 서윤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 서윤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말수적고 감정 표현이 없는 아버지. 아빠한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서윤은 그렇게 생각했죠.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하소연 좀 하고 싶었어. 서윤아, 끊을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서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서윤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친정에 전화했어? 명숙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명숙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버릇이 없구나. 재훈이한테 말해야겠어. 어머니, 제발. 됐어. 알아서 해. 명숙은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날 저녁 재훈은 또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또 친정에 전화했다고. 재훈아, 판단은 내가 한다고 했지? 재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법과 원칙의 문제야. 내가 계속 규칙을 어기면 결과는 내가 감수해야 해.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앞에서 자신은 피고인일 뿐이었죠. 그리고 재훈은 판사였습니다. 서윤에겐 변호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서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을 때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아기가 생겼구나.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재훈에게 말했을 때 그는 환하게 웃었죠. 정말? 우리 아기가? 응. 6주래. 잘됐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재훈은 곧바로 명숙에게 알렸습니다. 명숙도 기뻐했죠. 아이고, 우리 손주. 재훈아, 잘했다. 어머니, 서윤이가 몸조리 잘해야 하니까 챙겨주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명숙은 웃었지만 그 시선은 서윤이 아닌 서윤의 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 서윤은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죠. 어느 날 아침 서윤은 식탁에 앉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아, 밥은? 명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입덧? 그까짓 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 심했지만 밥은 다 차렸어. 서윤은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고 누워있을 뿐이었죠. 며칠 후 서윤은 갑자기 아랫배가 당기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재훈아, 배가 너무 아파.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이상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내가 판단할게. 넌 그냥 쉬어.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출근했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통증을 참았죠. 다행히 몇 시간 후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큰일이 났으면 어쩔 뻔했지? 임신 4달째 명숙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방 좀 옮겨야겠다. 네,
왜요? 손님방으로 써야 할 일이 생겨서. 넌 작은 방으로 가. 작은 방은 창문도 작고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유는 할 수 없이 짐을 옮겼죠. 작은 방은 답답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 습기도 많았죠. 서유는 그 방에서 잠을 청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우는 그런 서윤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내가 뭐라고 하겠어. 참아. 그게 전부였죠. 생활 동선도 통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아침엔 일찍 일어나. 임신했다고 늦잠 자면 안 돼. 식사는 부엌에서 차려. 청소 좀 깨끗이 해놔. 손주 태어나려면 집안이 깨끗해야지. 명숙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임신 중임에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죠. 어느 날 서윤의 친정 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몸에 좋으니까 먹어. 택배 상자에는 미역국과 밑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반가운 마음에 웃었죠. 하지만 명숙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친정에서 반찬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에서 굶기기라도 한다고? 창피하게. 명숙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치워. 명숙은 돌아섰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 재훈이 돌아왔습니다. 서윤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친정에서 또 반찬 보냈다며? 응. 엄마가 내 몸 걱정하셔서. 서윤아.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괜히 친정에 말 키우지 마라. 우리 집에서 잘 못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가정 이미지라는 게 있어. 친정에서 자꾸 이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재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정에서 뭐 보내온다고 해도 거절해. 알았지? 재훈아. 판단은 내가 한다. 이건 우리 집안의 원칙 문제야.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병원 검진 날이었습니다. 재훈아, 오늘 병원 가야 해. 혼자 가. 혼자?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바빠. 혼자서도 갈 수 있잖아. 재훈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혼자 병원에 갔죠. 대기실에는 남편들과 함께 온 임신부들이 많았습니다. 서유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네. 검진 결과 의사는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조산 위험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에게 말했죠. 의사가 조산 위험이 있대. 무리하지 말래. 그래, 그럼 조심해. 재훈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집안일이 너무. 서윤아,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다들 일하면서 애 낳아. 하지만 의사가 괜히 친정에 말하지 마. 또 호들갑 떨면 어떡해. 재훈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6달째, 서유는 친정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서윤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시댁에서 잘해줘? 응, 잘해줘. 서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훈이는? 너 잘 챙겨줘? 응, 잘해줘. 또 거짓말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면 재훈이가 또 뭐라고 할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서 있었죠. 또 친정에 전화했어? 응. 엄마가 걱정하셔서. 서윤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괜히 친정에 말 키우지 말라고.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정 이미지를 생각해. 자꾸 친정에 연락하면 우리 집안이 이상하게 보여. 나는 그냥 판단은 내가 한다. 앞으로 친정 연락 최소화해.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좁은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깨달았죠. 이건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재훈은 서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윤의 친정에서 택배가 왔죠. 상자를 열어보니 친정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흰죽, 과일, 그리고 임신 부용 간식들이었습니다. 메모도 들어 있었죠. 서윤아, 엄마가 내 몸 생각해서 만들었어. 꼭 잘 먹어. 사랑한다. 서윤은 그 메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조심스럽게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또 친정에서 보낸 거야? 네, 어머니. 엄마가 제 몸 생각해서. 참 가관이네. 명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굶기기라도 하나? 맨날 이렇게 보내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명숙은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집 음식 안 먹게 돼. 치워야지. 명숙은 반찬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역국? 냄새부터 이상한데. 어머니.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숙은 그대로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서윤은 황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죠. 흰죽도 반찬들도 하나씩 싱크대로 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윤은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 치워.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엄마가 저 위에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윤은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예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 친정이 꼴불견이라고. 명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서윤도 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 처음으로 서윤은 참지 않았죠. 내 부모가 뭔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어머니. 조용한 척하면서 뒤에선 뭐 하는지 알아? 우리 집 흉보고 다니잖아. 명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입 닥쳐. 재훈아. 명숙이 큰 소리로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당장 나와봐. 재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마누라 좀 봐. 지금 나한테 대들고 난리야. 명숙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은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이었죠. 서윤아, 방으로 들어가. 재훈아, 어머니가 엄마가 보낸 반찬을 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재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윤은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싱크대에 버려진 엄마의 정성을 보며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분 후 재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서웠죠. 앉아. 재훈은 의자에 앉으며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엄마가. 조용히 해.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변명하지 마. 변명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재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대든 게 사실이지. 나는 대든 게 아니라. 서윤아. 재훈이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지금 상태가 심각해. 임신했다고 버릇이 없어진 거야. 재훈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서윤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엄마 반찬을 싱크대에 다 버렸어. 그걸 보고 어떻게 참아? 그게 중요해? 재훈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었다는 거야. 나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죠. 이건 교정의 문제야. 너를 바로 잡아야 해. 서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정이라니. 나는 내 아내야. 아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재훈의 목소리는 판사의 판결문처럼 차가웠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명한다고 죄가 없어지나? 아니야. 사실은 사실이야. 재훈아, 너는 어머니한테 대들었어. 그건 잘못이야. 인정해. 재훈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방에서 나오지 마. 반성할 시간을 가져. 뭐라고?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방 밖 출입 금지. 식사는 내가 가져다 줄게. 재훈아, 나는 임신 중이야. 움직여야 해. 그건 내 문제야. 참아.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번호가 화면에 떴죠.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재훈이가 더 심하게 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정호. 말수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아빠한테 말해봤자 그분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서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법조계에서 일했지만 가족 일엔 관심이 없어 보였죠. 아빠는 이런 거 이해 못하실 거야. 원칙이랑 규칙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구석에 웅크렸죠.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우리를 지킬 수 없어서. 창밖으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서윤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훈은 하루 3번 식사를 가져다 줬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복도를 지나가며 중얼거렸죠. 버릇없는 것. 저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야. 서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정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고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 감금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임신 8달째였죠. 배는 많이 불러와 있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서윤아, 나 좀 따라와. 어디? 묻지 말고 따라와.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재훈은 서윤을 차에 태웠죠. 재훈아,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가면 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창고 단지였죠. 여기가 어디야? 우리 회사 창고야. 내려. 재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윤도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내렸죠. 재훈은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죠. 재훈아, 여기가. 들어가. 재훈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냉동 창고였습니다.
재훈아, 여긴 냉동 창고잖아. 알아. 들어가. 왜 나를 여기에 들어가라고. 재훈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냉동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죠. 재훈아. 서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죠. 재훈아, 문 열어줘. 서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서윤은 얇은 가디건만 입고 있었죠. 재훈아, 제발.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죠. 손끝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서윤은 배를 감직습니다. 아기가 걱정됐죠. 아기. 우리 아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때 문 밖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정신 좀 차렸어? 재훈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아직 안 됐어. 좀 더 있어. 재훈아, 나 임신 중이야. 아기가 위험해. 그러게 말 잘 들었어야지. 재훈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이건 아내 교육이야.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교육이라니. 이건 범죄야. 서윤은 울먹였습니다. 범죄? 남편이 아내를 교육하는 게 범죄야? 재훈은 비웃었습니다. 잠깐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곧 꺼내줄게. 재훈아. 하지만 재훈의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졌죠.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었죠. 전화를.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감각이 둔해진 거죠.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전화기를 켰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배터리는 거의 없었죠. 누구한테 전화하지? 서윤은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정호. 평생 말수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 아빠라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니? 아버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공포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서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냉동. 창고. 서윤은 겨우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죠. 알았지? 네,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서윤은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윤은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아기, 우리 아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죠. 이제 됐어. 나와. 재훈은 서윤을 일으켰습니다. 서윤은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정신 좀 차렸어? 재훈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서윤을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서윤은 방에 들어가 담요에 몸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포 때문이기도 했죠.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였죠.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하실 거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남기라는 뜻이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시간, 장소,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창고의 위치도. 서윤은 담요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계속 아팠죠. 조산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그저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무언가가 변하기를.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서윤은 배를 감싸고 방에 누워 있었죠.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들렸죠. 복도로 나가보니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재훈이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재훈 씨 맞으십니까? 경찰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부인을 냉동창고에 감금하신 사실 맞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교육이었어요. 잠깐. 임신부를 영아의 공간에 가둔 것도 교육입니까? 경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 씨, 병원으로 가시죠. 다른 경찰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서윤은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재훈이 소리쳤죠. 서윤아, 내가 신고한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서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타박상도 있고요. 팔과 다리에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입원 조치하세요. 의사들의 말이 오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정호였죠. 아버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정호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생했다. 단 3글자였지만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마. 쉬어. 서정호는 침착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 진술 받아도 될까요? 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 후의 일들, 시댁에서의 통제, 친정 반찬 사건, 그리고 냉동창고 감금까지. 경찰은 모든 것을 기록했죠. 냉동창고 출입 기록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 김재훈 씨가 출입했고요. 4시 40분에 다시 출입했습니다. 약 1시간 20분간 부인을 감금한 거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고요.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서윤 씨가 아버님께 전화하신 기록, 목격자도 있습니다. 창고 관리인이 김재훈 씨가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입니다. 게다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학대죠. 서윤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때 경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실례지만 아버님이 서정우 대법관님이신가요? 네. 서윤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법관님께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그냥 서윤의 아버지라고만 하셨죠. 서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오후 서정우가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좀 나아졌니? 네. 아버지,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신고하셨다고.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으니까. 서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신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 절차대로, 기록대로, 증거대로 진행하면 돼. 법은 그렇게 작동하는 거야. 서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명백한 범죄야. 그건 증거가 말해주지, 내 직함이 말해주는 게 아니야. 서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죠. 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재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어. 서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감금, 폭행, 학대. 계획적이었다는 게 드러났거든.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이 갔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법이 이제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재훈은 법정에 섰죠. 판사 앞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감금했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재훈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아내를 교육하려고. 교육? 판사가 물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부인을 영하의 공간에 가두는 게 교육입니까? 저는 잠깐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 잠깐이 1시간 20분이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피의자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속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무너졌죠. 자신이 그토록 내세우던 법과 원칙이 이제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우가 옆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응, 법은 제 편을 드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법은 내 편을 들지 않는다. 네, 법은 진실 편에 설 뿐이다. 서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진실이고 그게 범죄였기 때문에 법이 작동하는 거야.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신분도 권력도 앞세우지 않았죠.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서정우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서윤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은 순조로웠죠.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서윤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쁘다.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서정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잘했다. 서정호는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이름은 지었니? 네. 서연이요. 서윤의 서, 현명할 현. 좋은 이름이다. 서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재우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을 잘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냉동 창고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법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교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서윤이 승소했습니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모두 서윤에게로 갔죠. 재우는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서윤과 아이에게 1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법정에서 서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법정을 나섰죠.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될 이유가 없었죠. 6개월 후 서윤은 작은 키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죠. 서윤은 아기띠에 서연이를 안고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서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이전에 그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자유로워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엔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손님은 서윤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좋아요.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서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보며 까르르 웃었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서윤은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서윤은 서연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이제 괜찮아. 재훈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을 구한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것도 버틴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죠.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요. 서연이도 건강해요. 고마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고 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교정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서연이의 엄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키즈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서윤과 아무 관계가 없었죠. 서윤은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올 것이고 손님들이 올 것이고 서연이는 엄마 곁에서 웃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하루야. 그리고 미소 지었죠. 서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